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 국회 통과, 개인진정위원회 조사 골자. 둘,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개정법안 국회 통과,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학업 어려움 겪는 학생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위해 예산 지원. 셋,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백경란 질병청장, 고위험군 시설은 착용 의무 유지. 넷, 장애인 생활신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제2도약 꿈꾼다. 장애인 복지 향상 발판 마련, 기자 등 장애인 10명 고용, 12월 12일 발대식 개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이하 선택의정서가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을 의결함으로써 2019년 3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2, 3차 병합국가보고서의 추진계획 명시 이후 3년 만에 선택의정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진정제도는 창원인이 국내 절차를 모두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 집단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영어 대문자 UNCRPD의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 조사는 당사국이 협약상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접수 시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심사 후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당사국에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의정서가 비준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향후 유엔 사무총장의 선택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택의정서 당사국은 102개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는 12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민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국민의 나이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민법상 만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며 1세 미만일 때만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를 행정기본법상 명문화의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도 만 나이로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안은 아이돌봄이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 장애인이 형제 자매인 아이와 청소년 부모의 자녀를 포함해 장애 아동을 둔 가정과 청소년 부모 가정에서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교육청이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학습 부진화 등 이라는 용어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개정하고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에 포함시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2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 마스크 의무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질병관리청장은 12월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2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본부장은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면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불편함을 인내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이행에 필요한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 분들의 접종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내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신속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대표 조병호. 장애인생활신문이 12월 12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발대식을 갖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발대식에는 장애인 근로자 10명을 비롯해 조병호 대표가 김문기 회장, 김군선 부회장, 이무진 편집국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뜻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은 지난 12월 6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정식 인증받았으며 언론사로서는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인증에 앞서 지난 11월 2일 장애인 근로자 10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 중에는 기재직도 3명 포함돼 있어 장애인 당사자로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와 정책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병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통해 장애인계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천명했던 창간 정신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장애인 직원분들에게는 오늘 발대식이 진정한 의미의 자리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인생활신문은 인천시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장애인 가구 약 1만 7천 가구에 무료로 보급하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 웹인 미디어 생활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출력 서비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뉴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카드 뉴스 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